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장사를 정말 잘하는 가장 쉬운 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장사라는 것은 사실은 그 가장 큰 게 저는 매출이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내 가게의 어떤 물건, 내 사업체 어떤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잘하는 그런 기업체들은 잘 팔리는 회사, 잘 파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서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서 잘 사는, 잘 팔리는 그런 회사일 것이고 잘 못하는 것은 잘 만들었는데도 못 팔거나 잘 못 팔리는 물건을 만들었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야 뭐 그렇게 엄청나게 고난이도의 어떤 물건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다리 조림이라는 그런 그 단일 메뉴를 가지고서 장사를 하고 있죠. 이 코다리를 잘 파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복잡하죠. 맛있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양도 많아야 된다. 가격도 저렴해. 많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각자의 어떤 맛도 그렇고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취향이. 제가 원하는 맛에 대한 정도는 뭐 10명 중에 한 7분 정도가 맛있다. 어우, 다시 오고 싶어. 누구 데려오고. 저는 7분 정도 이렇게 솔직히 기대합니다. 그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맛있고 또 양도 많고 가격이 저렴하게 느끼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것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제가 한번 써보았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 이렇게 그 위에 보면 이렇게 고객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객이라 하면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의 합이라는 것이죠. 예. 고객이라 하면 신규 고객 플러스 기존 고객이라는 거죠. 뭐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기존 고객이 계속 와. 근데 그분이 이사를 가. 그러면 그분은 여기 못 오겠죠. 뭐 가끔가다 올 수도 있겠죠. 매일같이 오시던 분이 이사를 가. 뭐 저희 안양에서 안양이 아닌 분당으로 서울로. 그러면 아마 기존에 바로 옆에 있을 때보다 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맛있게 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매출을 그대로 유지만 하려고 해도 사실은 신규 고객 창출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보험회사에서만 자동차 판매에서만 신규 고객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도 신규 고객이 꾸준히 창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규 고객이 창출되어야 그 중에 또 몇 분이 기존 고객이 되는 것이죠. 기존 고객 중에 돌아가시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뭐 정말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못 오시는 이유가 생겼을 때 새로운 신규 고객이 기존 고객의 자리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더더욱이 또 기존 고객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라도 꾸준하게 기존 고객이 기존 고객 중에 빠져나가는 것보다 신규 고객이 더 창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식당 사장님들 중에는 신규 고객 창출에 대해서 노력을 가끔씩 하시는 것 같아요. 장사가 안 되시면 전단지 한번 뿌리고 뭐 이렇게.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한 노력을 매일같이 합니다. 매일같이.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판에 보면 자 여기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제일 좋은 거 저는 1번이 이 기존 고객의 소개라고 봅니다. 기존 고객의 소개. 두 번째가 뭐 신규 고객들이 오면 뭘 잘해주고자 하는 잘해준다 하는 그런 이벤트들. 그리고 뭐 전단지를 배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문자를 할 수도 있겠고 뭐 신규 고객이 오시면 모셔오면 그분께 어떤 선물을 드리겠다. 뭐 계란찜을 무료로 드리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예. 이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 기존 고객을 통한 소개.
라고 봅니다. 기존 고객을 통한 소개. 신규 고객을 새로 딴 데서 퍼오는 게 아니라 기존 고객을 통해서 한다고요? 어떻게 할까요, 과연? 제 기존 고객을 소개를 받는데 가장 좋은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모임이라는 거죠, 모임. 회사가 단체로, 회사 직원들이 단체로 와서 식사하는 것. 어떤 교회에서 단체로 와서 50명, 30명 식사하는 것. 그리고 친구들 모임. 또는 뭐 자전거 동호회 모임. 이런 모임들을 많이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어디 가서 제가 전단지를 뿌려서 100장을 뿌렸을 때 5분 정도 오면 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단지 100장을 사람들 손에 쥐어지기가 돈으로 보나 노력으로 보나 너무 힘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런 모임들을 꾸준히 유치하고 관리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한 분이 저희 가게를 알았는데 뭐 안양 종합운동장에 운동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수영장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축구장도 뭐 하다 보니까 동호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 동호회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서 동호회 사무실이나 동호회 모이시는 시간에 가서 제가 이렇게 뭐 코다리 대짜 5만 원인데 여러분 오셔서 이 대짜를 시키시면 뭐 12월 말까지 제가 5만 원짜리를 2만 5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으신 분이 오실 때 모임 동호회분들을 다 모시고 오시죠. 그리고 왔던 분들은 또 가족 식사할 때 또 오게 되는 것이고 한 번 오게 된 고객도 절대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모해드리죠. 오신 날짜부터 한 달 내에 오시면 또 뭐 코다리 대짜 아니면 계란찜 무료 서비스든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갑오징어를 저희가 30% 대짜를 인하해 드리겠다든 저는 그 이벤트를 걸어도 소자 중자는 잘 안 겁니다. 대짜를 많이 겁니다. 대짜는 보통 저희 4에서 5인이 드시는 건데 그걸 드시려면 둘이 와서 그걸 먹긴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서너 분을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분이 그 쿠폰을 쓰기 위해서는 그분 외에 서너 분을 모시고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신규 고객을 또 창출되게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야? 손해나는 거 아니야? 저는 그것을 좀 저렴하게 하는 것이 원가로 봐서는 큰 차이가 아주 크지 않고 또 제가 그걸 광고 비용으로 썼을 때 나가서 전단지를 만들고 돌리고 뭐 하는 비용을 그것으로 했을 때 그게 훨씬 더 저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그런 모임을 우대하는 것, 뭐 할인 정책이라든가 뭘 더 드리는 것, 모임은 회사 모임, 동호회 모임, 친구들 모임, 뭐 관공서들 그런 회식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명함, 앞면은 명함, 뒤에는 내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를 언제까지 모임 오면 몇 명 이상 오면 뭐 5명 이상 오면 6명 이상 오면 무조건 드리겠다라는 그런 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고객들 왔을 때도 또 이렇게 모임에 오시면 그냥 친구들 모임 8명, 9명 이렇게 우리 사모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60대, 70대 사모님들 오시면 또 제가 여기 모시고 온 사모님에 대해서 뭐 7,000원짜리 정식 무료 쿠폰도 하나 딱 보게끔 하나 증정합니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이게 무료 쿠폰이구나. 저런 걸 주는구나. 그리고 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그분들 중에 또 한 뭐 2분이든 8분 오시면 2분 정도 해서 무료 쿠폰이든 할인권이든 또 드려서 다음에 또 모임을 또 할 수 있게끔 또 기본적으로 배포되는 것이 또 50% 코다리 대짜 저희 코다리 대짜 5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그 5마리 들어있는 이것이 원가는 저희가 10,000원 정도 합니다. 10,000원에 만든 것을 제가 25,000원에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죠. 원래 5만 원이 돼 있는데 너무 가격 책정이 높게 돼 있죠. 코다리 시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낮춰서 제가 물론 반찬이 다른 가게들은 반찬이 저희 집보다 좀 푸짐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이거 4가지 반찬인데 다른 집에 뭐 10가지 반찬이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재료값과 인건비가 합쳐지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도 9,000원, 10,000원 안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좀 간소하게 반찬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이렇게 250, 300을 팔아도 주방 직원 2명으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메뉴, 반찬의 어떤 종류수를 그리고 반찬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메뉴로 만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좀 코다리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콩나물 데쳐놓기만 하면 되고 아무 간도 하지 않고 김 잘라만 넣으면 되고 양배추 채 썰어서 드레싱 뿌려만 넣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반찬 생각하는 거죠.
다시마 채 쓰는 거 초장만 뿌려 넣으면 되는 거 이런 반찬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주방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규 고객에 대해서 말씀드리 너무 장황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신규 고객을 모시오면 어떤 혜택을 드리겠다 뭐 이런 것도 역시 앞에는 명함 뒤에는 그걸 해서 잘 모셔오는 분이 계십니다. 특히나 그런 분들을 잘 키맨이라 하는데 보험에서는 그런 분들 잘 모셔야겠더라고요. 자주 눈에 띄는 분이 있습니다. 자주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자꾸 독려하지 않으면 딴 데 또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특히나 제가 지극정성으로 쿠폰도 잘 드리고 오신 말도 좀 우리 회장님 오셨습니까? 남자분들은 60세 이상이면 또 사모님들 오시면 사모님 아무리 옷차림이 뭐 어떡저떡 해도 저는 옆 건물에 청소하시는 사모님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제일 예쁘고 멋진 분은 자주 우리 집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규 고객이 오게끔 하는 이벤트를 꾸준히 하고 알리는 것도 또한 기존에 왔던 고객들 통해서 명함 뒷면에 그런 쿠폰을 만들어서 뭔가 그분들만의 특전을 좀 드리는 것. 세 번째는 신규 고객 많이 오게 하는 일반적인 것이 전단지 버프겠죠. 전단지를 뿌렸을 때 효과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거기에 어떤 내용을 넣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걸 가지고 오시면 뭐 코다리 대짜 50% 할인해 주겠다라든가 이걸 가지고 오시면 소주 뭐 3병 무료로 드리겠다든가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잘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넣으시면 쉽게 버려지거나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다른 집과 다르게 가장 또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자가 있죠. 저희 삼본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23만 명이 살고 있는 그 군포시 삼본에 지금 4년 만 4년 동안 고객이 지금 그 문자를 제가 한 달에 한 4번 발송을 하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발송하고 있는데 그 고객분들 중에 좀 지겨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삭제를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빨리빨리 해드립니다. 문안 그냥 보낼 때도 있고 아니면 그 문안 인사 아니면 또 어떤 혜택들을 쿠폰을 보내드릴 때가 있고 아니면 당첨되었다 뭐 10,000원짜리 쿠폰 뭐 이런 거 대중소 드실 때 10,000원 이상 쿠폰을 보내드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문자를 통해서도 삼본점엔 그렇게 23만 명이 살고 약 한 6, 7만 명 가구가 살고 있는 곳에 저희 회원이 18,000명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이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명함 사이즈로 된 적어주세요. 이벤트에 뭐 당첨도 해드리고 모두 보내드리고 이렇게 받은 것이 관리하는 고객이 18,000명입니다. 문자 한번 보내면 한 열흘 동안은 손님이 꽉 차 넘칩니다. 가끔은 비 오는 날 그냥 문자 뜬금없이 보냅니다. 옛날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빨간 장떡 오늘 비가 오네요. 어머니가 그립고 그때 먹었던 빨간 장떡이 그립습니다. 오늘 오시면 빨간 장떡 무한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제가 비 오는 날 보내죠. 비 오는 날 딴 집 다 뭐 손님 없어도 저희 집에 꽉 찹니다. 그렇게 그 문자를 통해서도 이 제가 하고 있는 또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편마을점에서도 착한 코다리 동편마을점에서도 지금 그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문자를 발송하는 고객이 지금 한 7,000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방식을 취했더니 신규 고객이 모시고 왔을 때 어떤 특전들 이런 거를 문자를 했더니 또 많이 모시고 오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장황하게 막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고객이 많이 와야 매출이 늘어나는 것인데 고객을 분석해 봤더니 새로 오는 처음 오는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으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기존 고객은 가만히 있으면 빠져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장사가 잘 되려면 신규 고객이 계속 유입이 돼야 되고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존 고객을 통한 이렇게 여러 가지 특히나 모임 우대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벤트 신규 고객을 오게끔 하는 그런 이벤트 그리고 이렇게 그 전단지 배포라든가 여기에 정말 손님들이 좋아할 내용 넣어서 마지막으로 문자 뭐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꾸준하게 영원하게 내가 사업을 하는 한 신규 고객이 영입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저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께서도 한번 신규 고객을 계속적으로 오게끔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번 해보시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또 다른 장사의 정말 신들이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저 유튜브 많이 봅니다. 제가 하는 말도 어떤 분이 했던 말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들은 것을 제가 직접 해보고 거기에 좀 첨가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12월 많이 힘들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아남습니까? 바로 나 때문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 때문이고 나의 인생이고 또 나와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때문입니다. 절대 우리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지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지치고 쓰러지려고 할 때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좋은 우리 장사 어려웠던 분들 동영상도 보면서 힘내시고 와,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들었구나. 저도 뭐 그런 서민가프 프로도 많이 보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다들 망했었더라고요. 망했었기 때문에 아주 쓰디쓴 망함의 어떤 고통들을 겪었기 때문에 장사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고통이 아니게 느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망해봤습니다. 아주 왕창 망해봤습니다. 잘 나갈 때는 웨딩홀도 한 서울에서 4군데 운영하고요. 많은 것을 했었지만 뭐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것들이 무너져 내리면 빚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빚 갚기도 참 힘든 그런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상황 벌어졌는데 뒤로 나앉겠습니까?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제 자리를 지키는 것 너무 힘듭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아가든가 물러서든가. 여러분 나아가시는 성공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되시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